요즘 뉴스를 보면 환율이 1,500원을 넘볼 수 있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12월 12일에는 야간 거래에서 환율이 1,479.9원까지 치솟았습니다. 거의 1,480원에 근접한 수준이죠. 12월 평균 환율은 1,470원대를 넘어섰고 2025년 연평균 환율은 약 1,420원 정도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먼저 흥미로운 점은 지금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원화만 홀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통화들은 달러에 비해 강세를 보이는데 우리 원화만 계속 약해지고 있다는 거죠. 언론에서는 이를 두고 원화가 최약체 통화가 되었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12월 8일과 9일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급하게 만났습니다. 예정에도 없던 회동이었죠. 정부와 한국은행이 이렇게 긴급하게 만난다는 것 자체가 환율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신호였습니다. 이후에도 관계장관 긴급회의가 소집되는 등 정부 차원에서 비상이 걸린 모습이 계속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환율이 계속 오르는 걸까요?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의 경제, 펀더멘털만 보면 적정 환율이 1,360원 정도라고 분석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1,470원대까지 올라간 거죠. 무려 100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겁니다.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이 바로 달러 수요의 폭증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의 발언을 보면 최근 환율 상승 요인의 약 70%가 수급 문제라고 합니다. 국민연금이나 개인 투자자들이 해외 주식, 부동산, 채권 같은 데 투자하려고 달러를 마구 사들이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기업들의 대미 투자 확대, 연말 결제와 송금 수요까지 겹치면서 달러를 찾는 사람은 많은데 파는 사람은 적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요인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미국은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한국보다 금리가 높습니다. 일본은 오랫동안 유지하던 마이너스 금리를 끝내고 금리 인상 기대감이 커지면서 엔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원화만 혼자 약세를 보이니까 더욱 눈에 띄는 겁니다. 12월 12일 환율이 급등했을 때 또 다른 흥미로운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가격은 1년 만에 최고점을 찍었는데 거래량은 오히려 1년 만에 최저 수준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시장에서 달러를 가진 사람들이 더 오를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서 팔지 않고 버티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얇은 거래 속에서 소수의 매수 주문만으로도 가격이 쑥쑥 올라간 거죠. 그날 환율이 급등한 또 다른 배경에는 AI 거품 논란이 있었습니다. 브로드컴이나 오라클 같은 미국 대형 IT 기업들이 AI 관련 수익이나 데이터 센터 투자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러자 AI 버블이 꺼지는 거 아니야? 라는 공포가 퍼지면서 글로벌 증시가 흔들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위험한 자산을 팔고 안전한 달러를 사려고 하죠. 그래서 신흥국 통화인 원화가 더욱 약세를 보인 겁니다. 그렇다면 1,480원 선을 돌파해서 1,500원까지 갈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현재 시장과 정부 모두 1,480원을 중요한 심리적 저항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12월 14일에도 현물 기준으로 1,480원 턱밑까지 올라가면서 이 선을 다시 테스트했죠. 전문가들은 1,480원을 돌파하면 1,500원까지 가는 길이 열릴 수 있다고 봅니다. 구조적으로 해외 투자 수요가 계속 있고 한미 금리 차이가 여전히 크며 정책 불확실성도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1,480원 근처에서는 정부와 한국은행의 개입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두 개입이나 외환시장 개입, 국민연금과의 환율 협의체 가동 같은 방어 조치들이 이어지고 있죠. 그런데 정확히 언제 1,500원을 찍을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며칠 안에 갈 수도 있고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 구간은 글로벌 위험심리 FOMC 결과, 정부 개입 같은 변수에 따라 하루에도 수십 원씩 움직이는 변동성이 큰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환율이 정말로 1,500원을 찍고 그 수준에서 유지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먼저 물가가 오릅니다. IBK 보고서에 따르면 월평균 환율이 1,500원대에 고착되면 3개월 뒤 소비자 물가가 최대 7%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합니다. 수입 물가가 오르면서 우리가 사는 모든 물건 값이 비싸지는 거죠. 기업들도 힘들어집니다. 수입 원자재나 부품 가격이 올라가면서 생산 비용이 커집니다. 중소기업들은 이 비용을 제품 가격에 전가하기도 어려워서 마진이 줄어들고 결국 투자 여력도 떨어집니다. 수출 기업은 환차익을 볼 수 있지만 요즘은 해외 생산 비중이 높아지고 미국 관세 같은 변수도 있어서 예전처럼 환율 오르면 대박이라는 공식이 잘 안 맞습니다. 경제 성장률도 타격을 받습니다. KDI 같은 연구기관은 1,500원대 고환율이 장기화되면 고물가, 소비 감소, 투자 위축이 겹치면서 성장률이 1%대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국가 신용도에도 부정적 신호를 주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에서 돈을 빼가는 악순환이 시작될 수도 있죠. 특히 서민들이 더 고통받습니다. 에너지나 식료품 같은 생필품 수입 비중이 크기 때문에 저소득층일수록 물가 상승의 직격탄을 맞습니다.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이자, 부담도 함께 커지고요.
환해제 여력이 없는 중소수입 업체나 하도급 제조업체들은 원가가 올라도 납품 단가를 올리지 못해 버티기 힘들어집니다. 그렇다면 개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많은 전문가들이 저점을 맞추려 하지 말고 나눠서 사라고 조언합니다. 여행이나 유학처럼 반드시 달러가 필요하다면 출국 3개월에서 6개월 전부터 여러 번 나눠서 사는 겁니다. 한 번에 몰빵하면 그날 환율이 급등하면 손해를 보지만 여러 번 나눠 사면 평균 가격에 살 수 있습니다. 가격 구간별로도 전략이 다릅니다. 1,500원 근처나 그 이상에서는 추격 매수를 자제해야 합니다. 이미 공포가 반영된 가격일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1,460원에서 1,480원대는 현재 자주 나오는 박스권입니다. 이 구간에서는 필요한 달러의 30%에서 50% 정도를 조금씩 매수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 1,430원에서 1,450원대로 떨어진다면 그때는 남은 물량의 상당 부분을 사는 기회로 볼 수 있습니다. FOMC 같은 큰 이벤트 직전에는 관망하는 게 낫습니다. 변동성이 크니까요. 이벤트가 끝나고 시장이 진정되면서 환율이 20원에서 30원 정도 되돌릴 때 그때 일부 매수하는 시기 좋습니다. 정부나 한국은행이 환율 안정 발언을 한 뒤 실제로 환율이 내려가기 시작하면 그것도 분할 매수 타이밍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미 자산의 30% 이상이 달러나 해외 주식이라면 더 사기보다는 일부를 파는 리밸런싱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대출을 받아서 달러를 사면 안 됩니다. 환율 리스크와 금리 리스크가 겹쳐서 큰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2026년 환율 전망을 보면 대부분의 은행과 증권사가 1,410원에서 1,540원 범위, 평균 1,450원 안팎의 고환율 뉴노멀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1,100원이나 1,200원대로 크게 내려가기는 어렵다는 거죠. 대신 1,400원대 중후반에서 위아래로 출렁이면서 가끔 1,500원이나 1,540원 같은 상단을 여러 번 시험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연준이 금리를 계속 내리면 장기적으로 달러 강세가 완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경제가 여전히 강하고 한미 금리 차가 남아있으며 한국인들의 해외 투자 수요가 구조적으로 계속되는 한 원화가 크게 강세로 돌아서기는 쉽지 않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시장이 예전과 다른 반응을 보인다는 겁니다. 몇 년 전만 해도 환율이 1,300원대만 가도 공포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500원을 앞두고도 시장이 비교적 담담합니다. 고환율이 오래 지속되면서 체감이 무뎌졌고 수출 대기업들은 고환율을 실적 버퍼로 활용하는 구조가 생기면서 예전처럼 즉각 공포 모드로 가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마냥 좋은 신호는 아닙니다. 국민연금이나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 투자 확대, 정부의 대규모 대미 투자 계획 같은 것들이 국부 유출이냐 성장 동력 확보냐는 정치적 논쟁거리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고환율이 단순히 환율 문제를 넘어 우리 경제의 구조적 변화와 정책 방향을 둘러싼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환율 방향을 정확히 맞추는 게 아니라 고환율 시대에 어떻게 대응하고 준비할지에 대한 현실적인 전략입니다. 필요한 달러는 시간을 두고 분할 매수하고 포트폴리오 전체를 보면서 리스크를 관리하며 급등이나 급락에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 이것이 지금 같은 불확실한 환율 국면에서 개인이 취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접근법입니다. 여기까지 핫플랩 이슈 탐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